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 LA 산불에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리긴 16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24명까지 늘어났고요. 뭐 이건 아직까지 잠정 집계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산불 빨리 좀 진화돼야 할 텐데요. 당국도 급한 나머지 이 진화 작업에 교도소 수감자들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 900명 정도의 수감자가 이번 LA 산불 진압에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핏 드시는 생각 없으신가요? 아마 저나 뭐 여러분들이나 생각들은 다 비슷하니까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첫 번째, 과연 그게 합법적인가? 수감자들 동원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그들도 과연 돈을 받고 일을 할까 하는 생각들. 그리고 세 번째, 도망가는 수감자 없나? 밖에 나왔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자, 정답부터 좀 빨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합법인가? 네, 합법은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도 돈 받고 일하나? 네,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아시고 나면 아마 좀 충격받으실 겁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3번, 도망자는 없나? 이건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뭐 몇 번의 이런 그 동원된 전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도망자는 아직 없습니다. 있으면 또 했겠습니까? 이제 일단 도망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안 도망가지라는 생각, 네, 이것도 좀 듣고 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하나씩 좀 알아볼까요? 캘리포니아 교정국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산불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방화선을 뚫고 그리고 이제 산속에 있는 뭐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그 불에 타기 쉬운 그런 재료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산불 진화에 수감자를 투입하는 전례를 사실 여러 번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들을 그 소방수감자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도소 내 수감자인데 여러 가지 자기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 일 하는 중에서 자기 이제 스페셜티, 특기를 하나씩 갖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소방 특기를 거기서 공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른바 소방 수감자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있는 소방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들입니다. 또 수감자들은 그 며칠간의 그 긴급 이론 교육 그리고 긴급 현장 훈련 등을 이제 받고 막 투입이 됩니다. 급할 때는. 자, 이들은 산불 진화는 물론 응급구조대원을 지원하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수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성범죄 같은 거에 연루되지 않은 그런 범죄자들, 그리고 무슨 폭력 전 범죄자 아닌 범죄자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기 범죄자, 경범죄자 이런 수감자들이 주로 이제 동원이 되죠. 중범죄자나 특히 이제 그 성 관련 범죄자들 이런 수감자들은 절대 동원 안 합니다. 이런 자들은 나오면 도망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은 과연 얼마를 받고 일을 하느냐? 하루 일당 10달러 24센트. 시간당이 아닙니다. 시간당 10달러 24센트가 지금 캘리포니아 주는요, 시간당 16달러 50센트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당도 안 되는 하루 일당이 10달러 24센트밖에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시에 또 추가적으로 일하면 오버타임 시간당 1달러씩 더 줍니다. 와, 그런데도 합법이야? 예, 뭐 불법은 아닙니다. 자,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에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데도 물론 불법 노동은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4명의 소방관이 작업 중에 이제 사망한 전례가 있고요. 1000명 이상이 업무 중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급하니까 자꾸 이제 동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드는 이제 궁금증. 이렇게 이제 수감자들을 산불 진화 작업에 동원하고 또 돈도 시간당 10불 뭐 24센트 또 아니고 시간당이 아니라 일당을 그렇게밖에 안 주는데도 불법이 왜 아닌가? 네. 그 LA 지역의 산불 진압을 위해서 정확하게는 현재 수감자 939명이 투입돼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사실 산불 진화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화재 저지선을 만들고 저기 산불이 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하게 이제 뭐 땅을 긁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 또 뭐 불에 타는 뭐 물건들을 좀 미리 좀 치운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일을 합니다. 물을 뿌린다든지 하는 그런 호수를 이용한 직접적인 진화 장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도 당연히 아닌데, 실제로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이전에 산불 작업에 그 수감자들을 동원한 사례가 몇 차례 있습니다.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급할 때만 동원하는데, 지난 4년 전 2020년에 큰 불이 있었거든요. 그때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렇게 대규모 산불 발생 시에
수감자들을 동원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일당 말씀드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는요, 중요한 게 돈보다는 수감 생활의 감면이라는 문제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서로 그 협정을 맺은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화재 진압 업무에 투입되는 수감자는 하루 작업 시에 복역 일수가 감면을 해주는데, 어떻게 감면을 해주냐?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돼서 저지선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산에 올라가서 그런 작업을 한 수감자들에게는 하루 일했으면 이틀을 까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돈이 10불이고 뭐 5불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하루 나가면 이틀 까주니까 그 수감 생활 감면 혜택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또 직접 산에 올라가서 저지선을 긋거나 뭐 불에 탈 수 있는 그런 물건 등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뭐 이것저것 막일로 그들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인력의 경우에는 하루 작업 시 하루 감면, 이렇게 혜택을 주기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하루 작업 시에 이틀 감면 임무를 얻게 되느냐, 아니면 하루 감면되는 임무를 얻게 되느냐, 전적으로 그건 뭐야? 다 하루 일하면 이틀 감면되는 걸 다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수감 생활의 성실성 여부,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중범죄냐 아니냐, 뭐 그런 여부에 따라서 너는 이틀짜리 올라가, 너는 하루짜리 요 밑에서 일단 지원 근무해봐 하는 거 보고 잘하면 산 위로 올려서 이틀 감면짜리로 올려줄게, 뭐 이런 거죠. 그들 나름대로 교도소 내 나름대로 이제 룰이 있는 거죠. 이러한 수감자 동원 진화 작업은요, 미국의 수정헌법 제 13조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철저하게 합법입니다. 예, 단 강제적으로 착출할 수는 없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강제가 아니라 자신이 해당될 수 있다면 산불 진화 작업이나 그 지원 작업에 착출되려는 그런 수감자들은 줄을 서고 있습니다. 10불이 문제가 아니라 난 돈 안 줘도 되니까 나 나갈게요. 나 이거 할게요. 그리고 이틀 좀 까주세요.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줄 섭니다. 하루 일하고 최고 이틀을 감면될 수 있다는 게 이들에게는 일당 10불이냐 20불이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일당이 너무 적다라는 지적은 그 인권 단체 쪽의 중심으로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생각 드시죠. 더불어서 이제 소방 훈련이 되지 않은 그런 수감자들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하튼 그 지금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다급하면 이런 논란 속에서도 수감자들을 동원하겠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루 일당 뭐 $10, 24센트 받는 그런 수감자, 뭐 그런 수감자 소방관, 그러니까 소방 수감자가 동원돼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하루에 $10가 아니라 하루에 몇천 달러를 받는 소위 말해서 호화 민간 소방관도 있습니다. 완전히 어찌 보면 좀 반대되는 양면이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상반되는 그들의 스토리를 좀 전해드릴까요? 네. 이번 그 LA 산불이 최악으로 확산되자 그 일부 부유층은 사설 소방관을 고용해서 자체적으로 화재 진압에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이제 크게 보도했는데요. LA 카운티 소방서가 더 많은 소방관을 빨리 모집할 수 있었다면 화재가 너무 빨리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지금 있다라고 먼저 전제를 한 후에 일부 부유층은 사설 소방관의 의지에서 성공적으로 자기 집을 막은 사례가 많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요, 지난 10일 카운티 소방차들이 팰리세이즈 산불을 진화하는 동안에 흰색 픽업 트럭을 탄 사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일부 주택을 감시하고 불을 막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부 소방관들이 산불 진화를 우선시하는 것, 그러니까 정부 소방관들은 불을 끄는 게 임무잖아요. 그래서 산불을 끄는 것을 우선시했다면 그들과는 달리 이 민간 소방관들은 고객이 지정하는 그 특정 주택이나 건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방어하는, 예방하는 그런 업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고용한 그 고객의 건물로 또는 주택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주변 나무를 치우고 이나물질들을 치우고 건물에 화염 방지제 같은 것을 뿌려내는 그런 그 임무를 하면서 내 고객의 내 집만 딱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불이 어디로 번지든 상관없습니다. 이들 민간 그 소방관에게는 그저 나의 고객의 집, 내 고객의 건물, 요것만 딱 철저하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자, 여하튼 그렇게 사설 소방관이 투입되면서 이번 산불로 인한 결과물도 사실 달라졌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 중심,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말리부하고 붙어 있는 곳이 이제 퍼시픽 팰리세이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 그쪽 이름도 팰리세이즈 산불인데, 자, 이 퍼시픽 팰리세이즈라는 지역의 그 중심을 가르는 큰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모니먼트 스트릿인데요. 그 모니먼트 스트릿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쪽에는 수백만 달러짜리 주택이 있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그 주택이 완전히 다 불에 타서 잿가루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커다란 호화 쇼핑몰이 있어요. 그 쇼핑몰은 그대로 온전히 살아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이곳의 소유주이자, 이 쇼핑몰 소유주이자 억만장자는 누구냐? 릭 카루소라는 사람입니다. 릭 카루소는 그 애리조나에서 온 그 민간 소방관들을 대거 고용해서 자신의 쇼핑센터를 화마로부터 구해냈습니다. 릭 카루소는 그 LA의 유명한 그로브몰이라고 있어요. 뭐 LA에 있으면 사실 한국에서 누군가가 오면 마땅히 어디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 줄 데가 별로 없어요. 옛날 같으면 뭐 헐리우드 이런 데도 갈 수 있지만 거기 뭐 치안도 안 좋고, 또 그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헐리우드 거리 뭐 한두 번 가본 사람 뭐 다 웬만하면 다 가봤습니다. 다운타운도 가봤고. 그래서 한국에서 누가 친구나 누가 오면 별로 이렇게 데려갈 데가 없는데, 다행히 LA 한인타운에서 한 15분, 20분 떨어진 곳에 그로브몰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말 전형적인 미국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몰이 있어요. 거기 이제 한국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데려가곤 하는데, 그 그로브몰이라는 곳의 소유주가 릭 카루소라는 사람이고, 또 이제 LA에서 조금 10분 정도 떨어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글렌데일이라는 곳에도 이 사람이 이제 뭐 글렌데일 아메리카나 몰 뭐 이런 걸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로브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거기도 이제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돈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퍼시픽 팰리세이즈 말리부 인근에도 대형 쇼핑몰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 소방관을 보내가지고 자기 건물 그렇게, 자기 쇼핑센터 그렇게 지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대비되는, 그 한쪽은 민간 소방관을 못 보내서 그 정부 소방관이 너무 늦게 오니까 뭐 사람이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잿가루가 됐는데, 이쪽은 민간 소방관이 잘 지켜서 고스란히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완전히 100%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비용입니다.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소형 차량을 갖춘 2명의 소방대원을 보내면 하루에 얼마냐? 하루에 $3,000. 하루에 2명이 와서, 조그만 소방차 와서 하루에 $3,000. 그런데 이제 이런 쇼핑센터는 2명 갖고 되지도 않죠. 또 차 한 대 갖고 되지도 않죠. 그래서 4명의 차량을, 4대의 차량이 동원되고 20명의 소방대원이 동원이 돼서 24시간 이렇게 3교대로 지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루에 $10,000입니다. $10,000. 근데 이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7일, 8일째 이어지고 있으니까 뭐 7만 불, 8만 불 아마 이상 나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비용인데 그걸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돈 많은 주택 소유주나 돈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쇼핑몰 소유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 사실은. 현재 그 미국에서 일하는 그 소방관들의 약 40% 정도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일 끝나면 이렇게 사설 민간 소방관으로 일을 하기도 한답니다. 일종의 투잡 뛰는 거죠. 파타임으로 투잡 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랐죠. 그런데 이제 의외로 이런 민간 소방 업체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이 업종이 알려지게 된 건 지난 2018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도 역시 그 LA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캠프 산불이라고 해서 당시 무려 86명의, 90명 가까운 86명의 사망자가 난 정말 참,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 그게 최악의 산불이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LA 이번 산불이 아마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울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최악의 산불 당시에 그 유명 방송인이면서 돈이 많기로 유명한 킴 카다시안이 자신의 그 저택을 산불에서 보호하려고 이 민간 소방관을 고용한 것이 방송에서 알려지면서 갑자기 민간 소방관이 뭐야? 그런 것도 있어? 뭐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부자들이 그 사적 재원으로,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공공 서비스 영역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워낙 뭐 지켜야 되는 일이니까 뭐 일단 넘어갔습니다. 논란이 잠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킴 카다시안과 민간 소방 업체 측에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우리는 직접 불을 끄기보다는 그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제거하고 뭐 난연제, 그러니까 화재 확산 방지제 같은 걸 뿌리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정부 소방관들하고는 다른 일을 합니다. 우리가 민간 소방관을 동원해서 화재 방지 작업을 미리 해 놓으면 우리 집이 불이 안 붙으니까 정부 소방관들이 할 일도 줄어듭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아하 하면서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논란도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논란도 좀 가라앉았어요.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뭐 우리 세금 쓰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이 자기 돈 쓰는 건데 뭐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라고 논란이 잦아들었고 이번에 또 이게 한몫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민간 소방관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데다가 장비도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고는 있지만 그 수요는 아마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산불 이후에 더더욱이 그렇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산불에도요, 유명 가수 마일리 사이러스의 그 매니저가 헐리우드에 살고 있는데 그 헐리우드에 있는 자신의 집을 구하려고 자신도 민간 업체를 불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들 덕분에 추후 정부의 공공소방관이 올 때까지 우리 집을 지킬 수가 있었다. 그리고 공공소방관이 온 후에 제대로 진화작업을 벌이면서 우리 집을 나는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야, 이거 정말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있어야 부를 수 있는 민간 소방관들 덕분에 자신의 집을 구했다라는 그런 스토리. 어찌 보면 좀 우픈 현실이죠. 야, 불을 끄는데도 그리고 집에 그 산불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작업에도 정말 부익부 빈익빈인 거야? 정말 돈 없으면 뭐 집도 못 지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웃기지만 슬픈 현실이다 해서 우픈 현실이라는 제가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어찌됐든 이게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번 LA 산불을 계기로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외에 또 무슨 몰랐던 사실이 있지? 라는 생각이 지금 드신다면 어제, 그분들은 이제 오늘 처음 오셨거나 어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니까 어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또 몰랐던 사실도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재 그 팰리세이드 산불 말리부 인근 14%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불이죠. 한인들이 많이 사는 라케냐다, 페사데나, 알타데나 인근의 산불 33%의 진화율을 보이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인들, 여기도 굉장히 많이 한인들이 삽니다. 샌프란도 밸리 지역에서 발생한 허스트 산불. 이 산불은 다행으로 불길이 많이 잡혀서요. 지금 뭐 한 97%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작은 규모였던 두 건의 산불은 지금 완전히 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92,000명 정도가 대피령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고요. 또 89,000명이 대피 준비를 하라라는 명령을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4명, 그리고 실종 접수 건수는 23건이 접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는 이번 화재의 잔해물을 제거하는 데에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는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다음 주에 이제 취임하고 난 후에 얼마나 연방정부 지원을 좀 제대로 해주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그 복구가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더 느릴 수 있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거 봐라 민주당 니네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그 민주당 골수 민주당 게빈 뉴섬 주지사 뭐 친환경이니 뭐니 물고기 구한다고 물도 안 내려보내고 뭐 그러다가 지금 싹 다 타잖아. 연방정부 지원금 기대하지도 마.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러신다면 복구가 더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자, 정책적인 면은 추후에 하시더라도 지원은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요, 약탈 등의 이 범죄 행위도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LA 경찰국은 시내에서 대피 명령을 받은 구역에 그 야간 통행 금지가 내려져 있지만 이걸 위반한다거나 또 절도 행각을 벌인다거나 또는 소방관으로 사측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훔치는 일들, 또 기물 파손하는 행위 등으로 지금 35명 정도를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말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 피해자들의 빈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심지어는
어디론가 대피를 해야 하는 그런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바가지를 씌운 그런 숙박업체도 많고요. 또 의료용품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사러 갔더니 평소에는 10불이었는데 갑자기 20불을 받아. 그렇다고 뭐 멀리 딴 데 갈 수도 없어. 막 이래서 의료용품도 바가지 씌운 업체들도 적발이 됐고요. 또 그 구호 활동을 한다고 기부금 같은 걸 막 받고 해서 자신이 자기가 그냥 그 중간에 가로채는 이런 행위를 하는 소위 사기꾼, 이런 사람들도 여러 적발돼서요. 지금 카운티 검찰이 싹 다 잡아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수십 명을 잡아서 지금 기소해놓고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듯 산불 피해자들의 등을 쳐먹는 소위 사기꾼이나 그들의 빈집을 터는 절도범들이 어찌 보면 이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행위잖아요. 그렇게 참 두 번 울리는 그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흥미로운 현상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일부 미국인들과는 달리 우리 한인들은 너도나도 나서서 지금 도움 행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LA 한인들이 LA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지금 조직적으로 또는 뭐 일부는 개인적으로 대고 나서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불, 뭐 담요 등 구호품을 지금 많이 걷었습니다. 이미 걷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수요일부터인가요? 걷기 시작했는데 LA 한인회가 주도가 돼서 LA 한인 상공회의소와 함께 협조해서 지금 한 일주일째 걷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걷었습니다. 구호품을 곧 LA 자선단체 굿윌에 전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피해가 커지자 곧바로 LA 한인 상공회의소와 함께 마스크, 이불, 담요, 먹거리, 라면, 또 통조림,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생수 이런 것들을 막 걷기 시작했는데 심지어는 마스크 같은 것은 10만 장 이상 걷었습니다. LA 한인회 제프 리 사무국장은 LA시 및 관계기관에 파악한 결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한인회가 모았다고 한인회가 들고 가서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굿윌이 구호 물품을 피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됐다라면서 구호 물품이 모이는 대로 계속 굿윌에 지금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인회는 사흘 만에 마스크 10만 장 등 구호 물품 상당량을 모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에 굿윌을 통해서 피해 지역에 공식적으로 전달을 하고 시정부 관계자 그리고 각 언론, 뭐 ABC TV, 뭐 CBS TV 각 언론사가 참여한 가운데 그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갖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좋은 일은 많이 알리라 그러잖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한인들이 우리들 팍 모아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저는 ABC, MBC, 뭐 미국 전 언론 다 불러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약탈자들이 판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한인들은 이렇게 도우는데 나서고 있다는 걸 좀 알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 불러다가 그런 전달을 굿윌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구호품 그 공식 모집 채널인 그 LA 한인회와는 또 별도로요, 개별적으로 기부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LA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인 사업가들은 이재민들의 각종 의료를 전달하거나 구조대원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피해 복구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그리고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낼 줄 아는,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유전자, 한국인들의 DNA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런 DNA가 있잖아요. 위기 극복 DNA, 또 어려울 때 남들을 도울 줄 아는 그런 DNA가 있잖아요. 그런 DNA가 이곳 LA에서 LA 산불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금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퍼뜨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반가운 소식이고, 이 부분은 아주 자부심이 드는 그런 소식이어서 약탈자들 소식과 좀 상반되는 내용이라 제가 좀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LA 산불 외의 소식을 좀 오늘은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이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일 날 취임이죠.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 등을 많이 기용했던 지난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리 이번 2기 때는 일론 머스크 등 그 대형 IT 기업, 소위 그 테크계의 거물급들이 정부 요직에 대거 기용되면서 이들의 행보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테크계 거물급 출신들이 정부에 가서 얼마나 일을 잘할까, 또는 얼마나 뭘 바꿔놓을까, 막 이런 관심이죠. 자, 트럼프 2기 테크 업계에 주목받는 선두주자 한 명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정답입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뭐 단연 선두주자인데 대선 승리를 도널드 트럼프 그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선언하는 그 현장에서도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새로운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밤 그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라면서 박수 쳐달라고 와 환호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환영하면서 엄청난 박수를 받고 트럼프의 소개를 당선되는 그날을 받은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지금까지도 그 누구보다도 지금 한껏 치켜 세우고 있죠. 당선인이. 자, 그렇게 트럼프 2기 마쿠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는 아시다시피 DOGE, 정부 효율부 소장에 올라 있습니다. 이후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정부에서 지출되는 것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든 뭐든 여러분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면 정부 효율성 부처가 이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라고 일성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후 미국 행정부의 연방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자신들의 부처가 만약에 없어질까봐 폐쇄되고 막 그럴까봐 소위 말하는 밥줄이 끊기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럴까봐 지금 일론 머스크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일론 머스크만 쳐다보면서 떨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과연 어떻게 이렇게 좀 새 판을 짤지 이런 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호기심을 갖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달달달 떨면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벤처 캐피탈 출신인 벤스 부통령을 비롯해서 일론 머스크와 정부 효율부 공동대표를 맡은 그 비벡 라마스와미도 이제 크게 성공한 대표적인 테크계, IT계의 고위 인사 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나사 국장에 새롭게 지명된 사람이 있죠. 제러드 아이작맨이라고 아주 젊은 친구인데 이 사람 역시 뭐 IT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경영하는 스페이스X라는 기업의 큰손 투자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IT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그런데 이제 그 IT 업계가 다 어디 있어요? 북가주 실리콘밸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리콘밸리와 공화당의 이 같은 그 협업이라는 이 모양새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걸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이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북가주. 이제 캘리포니아주잖아요. 캘리포니아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또 이제 테크 업계, IT 업계 역시 사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주로 지지해왔던 그런 업계이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처음으로 공화당과의 이렇게 협업을 이루게 있는 게 매우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계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구글이 그 독점 행위를 하고 있다. 구글이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소위 반독점 사태처럼 현 바이든 정부가 그 정부 임기 내내 빅테크 기업을 소위 독점 폐해를 일으키는 수술 대상으로 삼은 그런 그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뭐 구글에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아마존한테도 그랬고 아마존이 사실은 여러분들 물건 온라인으로 구입할 때 대부분 뭐로 하세요? 뭐 중국에서 온 뭐 테무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저도 테무 뭐 앱은 뭐 있습니다만 단 한 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어요. 왠지 좀 찝찝하고 불안하고 결국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아마존으로 구매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뭐 80% 90% 정도라면 사실상의 독점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서도 아마존에 대해서 뭐 독점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서 IT 업계에서 현 정부에게 이건 무슨 사업을 열심히 해놓으니까 독점이라고 자꾸 자르려고 그러고 수술시키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좀 갈등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IT 업계가 얼마 전부터는 좀 공화당 쪽을 기웃기웃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뭐 현실이었습니다. 뭐 갑자기 생긴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연유로든 트럼프 2기 행정부 전면에 그 테크 기업의 고위 관계자들이 나선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라든지 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라든지 또는 뭐 우주 기업이라든지 뭐 바이오 사업 같은 그런 첨단 기술 정책에
새 판을 이렇게 IT 기업의 거물들이 대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가서 새 판을 짤 것 같다라는 그런 그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따라서 뭐 주가가 또 많이 변동이 생기죠. 그래서 또 혹시 또 이 얘기 들으시고, 그래?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바이오테크 앞으로 좋을 것 같아? 라고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이미 선반영 다 됐어요. 뭐 발 빠른 사람들 또는 큰 손들은 이미 선반영 다 됐습니다. 모르죠. 이제 지금부터 취임식까지는 별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취임식이 있고 난 다음에 한 1, 2주 동안은 또 한 번의 트럼프를 통한 랠리, 트럼프 강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섣불리 이제 주식 끼웃끼웃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그런 그 IT 업계 출신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 판을 짤 것 같다라는 관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지난 트럼프 1기 출범 때부터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마가 진영과의 갈등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아마 이 테크 기업의 거물들이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본 이 사람들이 행정부에 들어가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과연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갈등을 잘 풀어낼지 못할지, 그게 이제 트럼프 2기 개혁의 성패가 달릴 그런 뭐 변수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취임식이 일주일 남았죠. 오늘 20일이 취임식인데 취임식 경호 문제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경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제47대 대통령 취임 기간 동안에 워싱턴 DC에 역대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가 취해집니다. 대통령 경호를 전담하는 비밀 경호국은 이번 취임식에 30마일 이상의 경호용 펜스를 설치하겠다면서 이미 펜스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30마일이면 뭐 거의 도시 하나를 펜스를 쳐버리는 거죠. 취임 선서와 취임식 연설이 이루어지는 그 의회 의사당 주변에서는 이미 그 펜스가 설치됐고요. 광범위한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대통령 경호실, 그 비밀 경호국. 한국에서는 대통령 경호실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SS라고 합니다. Secret Service, 비밀 경호국. 그게 이제 대통령 경호원들입니다. 그들이 주도한 그 어떤 행사보다도 더 긴 펜스가 역사, 새로운 기록을 쓴 겁니다. 30마일. 이 검문소도 지금 역대 규모로, 최대 규모로 검문소를 설치해서 모든 참석자를 일일이 검색하는 한편 드론을 띄워서 공중에서도 이제 감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취임식 당일날 경호에는요, 비밀 경호국 요원들 외에도 무려 25,000명의 경찰과 군인이 현장 배치됩니다. 취임식 기간 동안에 인근에서 예정된 시위가 있는데요. 시위만 해도 12건이 지금 미리 신고되어 있습니다. 시위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10,000명.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미국에는 보장되어 있으니까 당장 어떤 보안에 위협이 되는 시위가 아니라면 일단 신고했고 접수됐고 허가를 받은 이상 시위를 막을 수도 없는데 경호당국은 이들에 대한 감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 시위대보다 사실 더 진짜 위험한 건 바로 외로운 늑대입니다. 단독으로 극단적인 테러 범행을 저지르는 외로운 늑대, 즉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비밀 경호국은 이 외로운 늑대의 위협이 이번 취임식의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끝으로 먹거리 정보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계란값 굉장히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좀 잘 사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또 새로 나온 뉴스도 있고 해서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계란을 요리할 때 노른자의 색깔이 보면 좀 각기 다른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계란 노른자는 옅은 노란색을 띠고 또 어떤 것은 좀 진노란색을 띠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계란의 노른자는 살짝 붉은색, 뭐 붉은색까지라고 말씀드리면 좀 징그러울 수 있으니까 살짝 주황색 빛을 띠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괜찮은 건가? 또 영양학적으로 차이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양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계란 노른자의 그 색깔은요, 전적으로 암탉의 그 식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뭐 식단하니까 좀 뭐 대단해 보이는데 그 암탉이 사료로 뭐 어떤 걸 주로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좋은 걸 먹었냐, 나쁜 걸 먹었냐 그런 게 아니라 뭐 좀 종류가 있는데, 자, 재료의 종류죠. 다시 말해서 암탉이 먹은 사료의 종류 때문에 단지 노른자 색깔만 좀 다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사람도 전날 뭘 먹었냐에 따라서 다르죠? 네, 똑같은 겁니다.
자, 흰색 옥수수 사료로 된 그런 걸로 많이 먹은 암탉은 그 노란색 노른자가 더 노란색에 가깝고, 또 주황색, 적색이 풍부한 그런 식물성 사료를 먹었을 때는 노른자 색깔이 진합니다. 뭐 좋은 거 나쁜 거의 얘기가 아니고요. 반대로 야외에서 풀 등을 먹고 자란 닭은 더 어둡고 주황색을 빛을 띠는 그런 노른자를 가진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주황색 빛을 띠는 노른자 색깔이라고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에 오히려 야외에서 free range, free cage, range free라고 하죠. cage free. 그런 닭일수록 오히려 살짝 짙은 색깔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주황색 정도로. 네. 사람들이 진한 노른자 색깔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사료를 또 좀 먹이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란 껍질 색과 계란 영양가도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흰색 계란 좋아하세요? 브라운 컬러 좋아하세요? 똑같답니다. 계란 껍질은요, 크게 보면 뭐 흰색과 갈색으로 나뉘는데, 이는 달걀 품종이나 달걀 개통에 따라 다르지 뭐 달걀의 영양이나 이런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체로 갈색 닭은 갈색 그 달걀을 낳고요. 뭐 흰색 닭은 흰 달걀을 낳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신선하고 영양학적인 그런 우수한 계란은요, 노른자의 색이나 껍질의 색깔이 아닌 모양으로 확인하는 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양계협회의 그 좋은 계란을 선택하는 요령에 따르면 일단 외관상 파손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또 완전 원형에 가까운 너무 동그란 것보다는 살짝 길쭉한 그런 타원형일수록 오히려 더 좋다. 그런 걸 고르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이제 계란을 이미 산 후에 집에서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계란을 탁 깨서 후라이팬에 그 후라이팬 위에서 깼을 때 계란이 쑥 하고 빨리 빠져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걸쭉하게 빠져나오는 계란이 훨씬 더 신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노른자는 두껍고 탄력이 있는 게 좋고요. 흰자는 후라이팬 위에서 이제 퍼지는 정도가 좀 천천히 퍼지는 것이 좋은 계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먹어야 뭐 얼마나 뭐 많이 먹나요? 무슨 젊은 운동선수처럼 뭐 우리가 엄청 먹지도 않잖아요. 뭐 그렇게 뭐 많이 먹을 때는 또 이미 다 지났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먹어도 좋은 것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 한인 사회에 숨어있는 보석들을 찾는 소보바 에이콤 가요제. 도전하십시오. 가요제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올드팝의 황제 장계연과 템페스트의 특별 공연이 화려하게 막을 올립니다. 근사한 골프장, 아시안 식당과 스테이크 전문점이 있는 곳 소보바 리조트 시니어 익스크루브 호스트 생킴입니다. 행사 문의는 213-215-3063. 뜻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